자, 시계 제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총리가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느냐. 일본은 그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제대로 인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큰일 났다. 전쟁이다. 폭탄 위에 앉아있는 그림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금혁 보좌관께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을 하고 나서 네. 굉장히 의회 분야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많은 국내의 뭐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좀 우파다 보니까 한국과의 어떤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외로 한국과의 갈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중국과의 어떤 대립각을 정말 세게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의 가치를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안 되면서 미국도 지금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지금 중국한테 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게 결국은 이 중일 갈등의 가장 첫 번째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이 됐고요. 네네. 보통 여기서 이제 논란이 좀 확산이 되면은 뭐 기성 정치인들은 그것을 좀 거둬들인다든가 아니면 좀 발언을 수정할 텐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의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가 홍콩 인권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루고 싶지 않아 하는 두 이슈를 꺼내면서 급기야 이제 중국에서는 뭐 오사카 영사가 뭐 참수하는 영상도 올렸고요. 네. 또한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그 뭐 센카쿠 혈도 그리고 디아오이다오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는 중국의 영토다라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끝을 모르는 갈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군사적 충돌까지는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일 갈등이 한 번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중일 갈등, 판다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도쿄 동물원에 있는 판다 쌍둥이가 내년 2월에 이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전에 재작년 2월이었나요? 이미 일본에서는 판다 샹상을 배웅하는 그 일본인들의 모습도 재조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푸바오를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처럼 일본 국민들도 판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판다를 이제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과거 일본인들이 판다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 샹샹을 보내면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シャンシャンのことを思うと、中国に行ってお婿さん見つけて赤ちゃんを産んでほしいので快く送り出したいなと思ってました。だけどやっぱり会うとすごい寂しいです。そういう人たちのことを思って残してもらいた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はい。 자, 판다를 주지 않겠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판다를 좋아하고 아끼고 애정하는데 이런 대만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일본의 사과나 철회가 없다면 판다마저도 주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무응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응답이 없다. 뭐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조영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섣부른가요? 한일령이 어디까지 갈지 뭐 지금 한일령이 시작됐다고 좀 봐요. 네, 한일령이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 네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네,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예. 근데 참 중국이 네. 그 발끈하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건드린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지금 동북아가 안보 상황이라든가 국제 정세가 항상 경랑 속에 있는데 네. 이제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저렇게 발톱을 드러내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당장 셔틀 외교 3국이 하기로 한 거. 네. 그거부터 지금 아마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있을.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한미일 삼각관계 네. 이걸
빈틈을 파고들어서 깰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네. 그 관점에서도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잘 좀 검토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일 갈등 논란을 촉발시킨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옷, 약 보이지 않을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썼다. 결국 모두가 익숙한 재킷과 원피스로 짐을 쌌지만 외교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조재련 변호사님? 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걸 저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을 한 건데 네. 이게 뭐 옷 고를 정도로 한가하냐 이런 이야기 생각지 못한 비판이 따라서 그런 거지. 자신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저 SNS 옷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드러낸 것이죠. 네. 사실 정치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넥타이 색깔 정도에서만 메시지 낼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옷과 장신구 가지고 외교적인 메시지 낸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네.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 올브라이트가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독사 같은 여자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뱀무늬에 브로치를 차고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메시지를 내고 이랬었거든요. 대처 수상 같은 경우에도 브로치 외교다 이렇게 네, 해서 그 네, 메시지를 많이 맞죠. 냈었는데 지금 다카이시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나 절대 입장 안 바꾼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메시지를 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일 갈등이 어디로 갈지 국제전으로 뭐 번진다는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